사유지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의 분위기와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정권 심판론으로 이번 선거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연아 비대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사전투표율 사상 가장 높은 수치인 20.54%로 집계가 됐는데 서울이 21.9, 부산이 18.6%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을 놓고 샤이 진보가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샤이 진보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미래통합당일 때 작년 4.15 총선에서 네. 샤이 보수를 외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샤이 보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샤이 진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조직의 힘이 네. 선거 마지막까지 작용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전투표에 있어서 양당이 사실은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은 원래 사전투표에서 많은 지지가 있었고 항상 사전투표에서 이겨왔기 때문에 그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동안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이라든가 또 어떤 그 투표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해서 불신하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CCTV를 달고 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QR코드를 제거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통해서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선거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사전투표가 역대 최대를 나타낸 데에는 기존의 사전투표를 원래 하던 진보를 좀 뭔가 따르는 계층에 더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도 상당 부분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깜깜이 기간 전까지 이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모두가 민주당 후보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이낙연 대표는 3%포인트 차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론조사처럼 무난하게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깜깜이 선거가 있기 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저희 단일화 후보가 결정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5% 내외 박빙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막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다음 사전투표가 이루어진 바로 직전에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두 자릿수로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15%포인트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 격차로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양쪽 다 어떤 내부의 선거 여론조사를 갖고 하시는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두 정당 다 지금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제 현장 유세를 하면서 각 원내대표들이 또 선대위원장님들께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어떤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민주당의 조직력을 앞세운 투표 동료 굉장히 무섭게 추격해 올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현장에 다녀보지만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중도층들이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게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또 여당의 후보들이 내세우는 발언마다 청년들에게 더욱더 좌절을 주는 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는 이번에는 분명히 민심의 반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현재 그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제 두 후보에 대한 고소 고발이 현재 진행형이고 또 선고가 끝난 후에도 법적으로 이제 계속 문제 삼을 방침이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대응은 어떤 건가요? 법적으로 물고 늘어지는데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저희는 이번에 상대당 후보뿐만이 아니라 선관위의 굉장히 기울어진 판단
또 대놓고 여당 편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신이 뽑아도 이 사람이 법적 하자가 있어서 시장직을 영위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집권 여당의 오만한 협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1년 안에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또 이번 시장은 1년 남짓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또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유달리 능력이 있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집권 여당의 폭주와 집권 여당의 무능, 위선을 견제할 방법을 찾는 것이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야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뿐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이 펼치고 있는 많은 네거티브가 실제로 지지율 변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도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이 지금은 생태탑집 방문 지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생태탑집의 모자가 지난 2005년 자신의 가게에 오 후보가 왔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아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취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어떻게 내곡동 땅이 그 생태땅까지 가게 됐는지 그 경위조차 모르시는 국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이렇게 진흙탕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번 선거에 관심을 덜 갖게 되실까 봐, 또 관심을 끊으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뭐 여러 의혹과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혹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또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다뤄주는 그런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생태탕 주인과 그 아들의 폭로에 있어서는 특정 언론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고, 또 반대의 의견 자체를 완전히 거의 묵살하면서 그쪽의 말이 진실인 양 왜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오다 보니까 그때 신었던 오세훈 후보의 신발을 하얀색 페레가모 로포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오세훈 시장이 2005년에 어떤 행사에 가서 찍은 사진, 검은색 사진을 갖고 증거를 잡았다고 하는 또 기사가 올라왔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것은 검은색 신발이었고 페레가모도 아니었고 T로 시작하는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사실 우픈 결과로 끝날지 저는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여당이 네거티브로 매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런 서로 네거티브적인 공격이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양당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길지,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부끄러운 정치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조금 전에 선관위가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중립성에 강하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이제 상황이잖아요. 이제 선관위 입장은 원칙을 따를 뿐이다라는 네.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이번 재보궐선거 왜 하죠? 라는 말을 못 쓰게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왜 못 쓰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 정당에서 썼던 것도 아니고 여성 인권 또 여성 성폭력 방지와 관련된 시민단체가 쓰기 시작했는데요. 네. 선관위의 오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는 내로남불도 지금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LH로 남불이라고 씁니다. 네.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단어라고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벌어지는데요. 내로남불, 무능, 위선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 그것은 특정 정당이 생각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이런 아주 티나게 편파적인 선관위의 입장과 또 국회에서의 발언이 결과론적으로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와 맞물려서 봄을 연상시킨다 이런 것들이 또 민주당을 연상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경미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구색을 맞추려고 양쪽 정당에 똑같이 제재를 가하지만 누가 봐도 대놓고 이것은 정권 심판에 대한 발언을 못하게 하는 입막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선거나 선관위가 여당에 조금 더 편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적폐를 청단한다고 하면서 내세운 여러 가지 키치프레이즈 중에 보면 저는 정치에서도 굉장히 많은 적폐를 우리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선관위의 지금 행태는 오히려 과거의 적폐보다 더 한층 더 쌓은 증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 듭니다. 네. 네. 또 이번 국민의힘 유세 현장을 보면요. 일명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극우 세력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번 선거를 계기로 극우 세력과는 좀 갈라서기를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갈라서기다 합친다 이러는 것을 넘어서 저는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분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하고는 달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회에 보수단체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라든가 또 진보 쪽에서 보면은 뭐 특정인의 장례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집회에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집회를 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보수단체들은 코로나 확진, 작년에 8.15 코로나 확진 이후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분들 역시 이번에 야당이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들이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시겠다라는 것에 어떤 그런 집회에 나와서 본인들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를 좀 자제하시는 모습도 보여서 내심 그런 마음도 같이 담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보선이 끝나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제 임기도 동시에 이제 끝이 나잖아요. 오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당을 떠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는데, 근데 이제 또 당내에서는 김 위원장의 재등판론, 이번 이제 뭐 보궐선거에 어쨌든 뭐 만약에 승리한다면 성공적으로 이끈 뭐 가장 뭐 주역이다라는 이제 평가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재등판론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이후에 김 위원장의 행보, 위원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가시지 말라고 많이 붙잡았는데 네. 일단 본인이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천을 하시는 걸 신조로 살아오신 분이라 뭐 저희가 아무리 말려도 8일에는 일단 집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김종인의 매직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야당 단일화를 외치던 안철수 후보가 선두로 치고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자당 후보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었고 또 실제로 지지율에서도 많이 밀렸던 게 그랬었죠.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의 뚝심과 또 안철수 대표와의 어떤 협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자당에서 후보를 내는 일을 벌였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내일 정말 큰 표차로 승리까지 이어진다면 저는 그것은 단연코 김종인 매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미래통합당이 이제 총선에서 지고 나서 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이후에 정말 지지율이 끊임없이 올라왔고 중간에 등락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김종인 위원장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예, 근데 네. 일희일비하셨지 않았지만 결국 끝에는 우리가 민주당보다 정당 지지율도 높게 나왔습니다. 1년 만에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당 내부의 개혁 과제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당 지지율을 받았던 것은 민주당이 뭔가 실정을 하는 것에 대한 반사익도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님이 끌고 오셨던 어떤 정치권의 이슈 선점이라든가 또 그것에 대한 리더십이 분명히 평가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당대회를 꾸릴지 또 어떤 형태를 갈지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원들과 또 원내에서 아주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 나갈 건데요. 이번 한 번에 우리가 만약에 승리한다면 네. 이 승리의 경험이 국민의힘이 새롭게 내년에 정권 탈환을 위해서 재편되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럴 이번- 경우에 네. 어쨌든 내년 뭐 대선을 위해서라도 역할이 더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네, 저는 김종인 생각하시는 위원장의 역할은 뭐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되고요. 네, 야당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합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또 이번 비대위가 또 끝나고 나면은 개인적인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실 것 같은데 네. 또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포부 같은 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산에서 낙선하고 일산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지금 이제 일산에 집도 식구들 다 옮겨가 있고 또 작은 연구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장기화되면서 정말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산과 같이 기업이 유치되지 못하고 배드타운으로 전락되고 있는 도시들은 주변의 신도시들이 자꾸만 세워지면서 더 교통 여건은 열악해지고 또 주민들이 누려야 할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은 더 낙후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요.
제 전공이 도시계획인 만큼 저는 그 지역에서 제가 꿈꾸는 도시 또 도시재생을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선 때 낙선했던 이유는 제가 그 지역에 좀 늦게 내려가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는 데 저는 낙선 원인을 꼽고 있고요. 남은 3년 동안 제가 만날 수 있는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정치의 문제가 뭔지를 발굴하고 또 그걸 해결하는 일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마지막 표심 잡기에 나선 야당의 전략과 입장 그리고 재보선 이후의 전국까지 지금까지 김연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